여섯 분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프린트 런처런 최승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요거는 다른 집이나 저희가 개봉 준비하면서 뭐 기획전이나 뭐 서울독립영화제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제 질문 받고 평론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현수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성일입니다. 3년 전에 정말 치열하게 악조건 속에서 정말 다들 똘똘 뭉쳐 열정 하나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가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지현 역할을 맡은 공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19살 스프린터 준서 역할 맡은 배우 임지호입니다. 영화관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그게 또 제가 출연한 영화라 몇 배로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프린터에서 고등부 코치 역을 맡은 배우 전신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자리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린터에서 형 역할을 맡은 배우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께 들어가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얼마나 많은 그런 노고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가를 좀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소재에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스포츠 드라마를 만들면서도 거기에 이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울산 경기라도 장거리 경기를 보통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10초 안에 끝나는 짧은 경기를 해서 처음 시작하시게 됐던 그 첫 발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처음에 소재를 먼저 선택을 하진 않았었고 뭔가 단거리에 대한 영화를 찍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때 이제 수색역 찍고 다른 영화를 좀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글을 잠깐 멈추는 시간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멈추고 영화 말고 영화를 말고 아예 그냥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이 좀 써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첫 부분에 있는 현수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루틴에 대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쯤에 다른 영화를 하나 제 손으로 스스로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영화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현수가 뭔가를 하루하루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서 발판을 놓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밥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한 영화를 좀 준비했었고 이 현수에 대한 캐릭터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현수가 100m 단거리 선수다라는 설정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뒤에 그러면은 현수가 기록이 점점 처졌는데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루틴을 이제 하는 사람이라는 설정이었고 그에 반대되는 이제 점점 기록이 오르는 준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에는 또 정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좀 빠르게 되게 스피드하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지금 말씀해 주신 과정 자체가 거의 스프린터가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대로 받게 되네요. 지금 사실은 영화를 이제 만들고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도 개봉할 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전해드린 바 있고요. 조금 촬영 자체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박성일 배우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시작이 현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3년 전을 그 뜨겁게 노력하셨던 그 촬영 때 상황을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그 배우들이 다 같이 훈련했던 상황이 떠오르고요. 치열하게 진짜 기록은 진짜 선수들처럼 나오진 않아도 자세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가대표 출신 코치님들과 훈련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빚어지는 뭔가 부상도 많았고 다들 열심히 노력했던 생각납니다. 실제로는 누가 제일 잘 달리시나요? 실제로는 뛰어보셨을 텐데 여기에는 없지만 네. 김영택이라는 배우가 어떤 역을 한경실업에서 그 정호한테 이제 8번 레인. 네네 8번 네, 맞습니다. 네. 8번이 이렇게 하시면 네, 8번 그 친구는 사실 국대 출신 코치님들이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사회인 육상을 한번 해봐라 할 정도로 기록이 좋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뛰실 때 일부러 슬슬 뛰셨겠어요. 일찍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설명 잠깐 해드리면 이게 그 주로에 서면 흥분이 돼요. 네. 주로에 서면 흥분이 돼가지고 다들 진짜 약속하고 너가 몇 번으로 들어와야 된다. 흥분해가지고 그냥 전력 질주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노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후반에 있는데 그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연극처럼 뮤지컬처럼 자 지금부터 간다. 자 여기서 네가 치고 나가. 자 4번 자 나갔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약속해서 그렇게 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60m까지 1등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영화를 보면서 이제 재밌던 구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얼마든지 뜨겁게 또 얼마든지 흥분하면서 만들 수 있는 영화를 이렇게까지 담백하게 멋지게 만드신 것에 대한 굉장한 놀라움이 있었고요.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유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상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연이 중에 한 명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유머캐, 개그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시관 씨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춤추면서 등장하시잖아요. 네, 춤추시는 것을 이제 더군다나 뒷모습으로 영화에서 찍게 되는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쇼트도 전시관 씨가 나오면서 영화 끝나죠.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끝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물의 뒷모습이 영화 속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춤추는 장면도 있고 또 굉장히 큰 딜레마 속에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장면들을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일단 춤추는 장면부터 먼저 해명하시고요. 전혀 웃기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시나리오 읽을 때는 그 장면이 없이 그냥 바로 똑똑똑 윤주환입니다 여서 되게 그냥 무리 없이 그냥 등장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저희가 한창 훈련도 하면서 이제 촬영 준비하는 기간 중에 전화가 오셔서 신환아 너가 좀 웃겨줘야 되겠다. 웃기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거기 앞장면에 너가 등장할 때 춤을 좀 춰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전화 받았을 때가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을 그때쯤이었는데 그런 멋있는 장면이 이게 배우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런 앞에서 계단 같은 데서 춤추고 탭댄스 같은 거 추면 멋있겠다 해서 예전에 제가 탭댄스를 좀 배웠었거든요 입시 때 그걸 다시 신발을 꺼내서 연습을 해야 되나 까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감독님이 레퍼런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의 뭐 웨이브 각기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장르의 춤을 보내주셨는데 도저히 제가 그거를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만의 춤을 좀 춰봐야겠다 해서 제가 그러면 몇 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몇 개 쳐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돼. 뭐지 웃기지도 않고 뭐 멋있지도 않고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달리는 장면 이게 달리는 그런 포즈 같은 데서 착안을 해봐야겠다 해서 해보니까 좀 재밌는 장면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감독님께 보내드렸더니 좋다 이제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막상 촬영을 할 때는 음악이 또 없어서 갑자기 음악을 또 이제 뭘 틀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랑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이 음악을 쓰실 건가요? 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맞춰봐라 해서 촬영 감독님이랑 굉장히 기각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쳤던 기억이 있고 그 마지막 장면과 이 뒷장면을 되게 연결시켜서 봐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큰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유독 많으세요, 연기 중에서. 그럴 때 이제 배우는 당연히 얼굴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배우는 어떤 심정으로 연기하는 건가요? 그냥 이 동작이나 이런 것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 당연히 안 보이는 표정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어디서 이제 찍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연기가 바뀌지는 이제 않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걸어갈 때 그 표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엄청 무겁게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준서, 너 나랑 똑같은 길 걸어봤자 너 어차피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저는 되게 밝게 그냥 가볍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촬영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몸은 무겁게 천천히 걸어가지만 굉장히 가볍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극중에서 이제 박상현 씨는 계속 혼자 나오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가장 안쓰럽게 느껴지는 혼자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맛이 없을 것 같은 음식인데요. 방울토마토부터 시작해서 아마 닭가슴살, 브로콜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후반에는 개미까지 등장하는데 식사 장면 찍을 때 어떠셨는지 좀 여쭤봅니다. 그 장면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 눈치 보여가지고 배우 생활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몰라봐주고 막 그런데 집에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랑 조금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한 1년 정도 아는 형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내달라. 거기서 뭐 검색도 하고 프로필도 보내고 그러면서 맨날 출근을 하면서 도시락을 그 직원들 도시락을 제가 집에서 싸갖고 간 적이 있어요. 미안하니까. 이거 모르셨죠? 근데 아무튼 그 기분이 들어서 되게 쓸쓸한다는 그 장면조차도 시나리오 봤을 때 이것을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되게 쓸쓸했습니다. 그때가 떠올라서. 네. 사실은 이제 이 속에 인물마다 굉장히 큰 드라마들이 담겨 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스포츠 영화이고 실제로 장르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100m 달리기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영화가 구조적으로도 너무 잘 짜여졌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영화에선 10초 달리기 2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1차전이 있고 5번 2차전이 있는데 1차전은 인물의 시점에 따라서 3번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전 1번 보여줍니다. 제가 영화를 초를 재면서 봤거든요. 근데 3번에 걸친 그 1차전 달리기는 전부 다 똑같이 실제 러닝타임 그대로 10초, 2초, 3초, 4초 이 정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쇼트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적으로는 다양한 쇼트들이 편집이 되어 있고 객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코치들도 나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3번 다 실제 타임에 맞추셨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 파노라마를 느끼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확히 맞추신 것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권은 이제 편집 때도 그렇고 찍기 전부터도 그렇고 뭔가 현실과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달리기에 대한 기록을 10초에 맞췄고요. 요거가 실제로 볼 때도 이제 9초가 될 수도 있고 3초, 4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10초에서 한 11초, 12초 이 정도 사이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요 10초, 11초 정도의 길이를 현수, 준서, 정호를 어떻게 보여줄까? 요 전에만 좀 많이 보여주려고 좀 생각을 했어. 현수는 좀 길게. 우리 준서 같은 경우에는 경쟁 들어가서 그냥 얘기하고 긴장되고 우리들이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타이즈로 가려고 했던 것 같고 정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 2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2등으로 들어와 한 다음에 바로 컷하면은 그냥 바로 달리는 요 전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요거는 무조건 10초를 맞추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보면 묘사되지 않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건데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 뭔가 하면 2등으로 들어오신 강원도청 팀의 박인규 씨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1, 2, 3, 4등을 영화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2등으로 2번이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등의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을 수 있는데 또 제가 또 강원도 출신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제가 고향 강원도 정선인데 어쨌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등, 3등, 4등을 묘사한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겨야 될 절박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등, 3등, 4등을 선택해서 드라마를 만드신 이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모르고 보면 현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애를 비춰주고 그 다음 경기가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현수가 나오고 경기를 나왔을 때 잠깐 들어가면서 인사하게 되는 지환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지환은 그냥 지나가는 아주 간단한 단역 정도로만 보이죠. 나중에 보면 이제 지환의 이야기도 펼쳐지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인물들의 인물이 펼쳐지는 방식인데 왜 이 이야기를 이런 구조로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그것을 현수가 이끌게 만들고 또 왜 박인규 씨는 묘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것들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1등, 3등, 4등에 관한 영화는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막 취직을 한 회사에 취직을 한 뭐 1년차, 2년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자기 직업적으로 뭐 굉장한 베테랑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직업에서 떨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록의 정점에 있는 사람 기록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설정이 있었고 1등, 3등, 4등에 관한 영화는 조금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런 지원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준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정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이걸 사실 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시나리오를 다 쓰고 촬영 직전 촬영이 이제 좀 구체화되면서 콘티를 짜면서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수 10분, 준서 10분, 정호 10분, 현수 5분, 준서 5분, 정호 5분 이게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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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1분 맨 끝에는 2차전 경기에서 한 컷씩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람을 빨리 집중을 시키자. 하나씩 10분, 10분 그리고 경기 2차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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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3분 이렇게 끝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배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이 구조는 사실 바꿔도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옴니버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구조에 따라서 사실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2차전의 결과에 대한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되게 평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그 전에 나왔던 영화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조시켜서 몰아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민정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영화를 맡으면 그 영화를 연기해야 될 어떤 당연한 캐릭터에 대한 학습이나 상상이나 혹은 감정 같은 것이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잘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 어떤 영화를 맡으면 그 영화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도 습득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극 중에서 이제 트레이너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트레이너로 나오시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현수를 훈련시킬 때 이제 그 허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쭉쭉 하고 더 올려 이런 거 하실 때 와 저렇게 훈련 받으면 진짜 나래도 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우시던데요.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트레이너로서 직업 현장이나 실제로 본인도 선수이기도 했었고 그런 것을 어떤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노력하신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마석이었나요? 맞죠? 마곡? 맞다고 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마곡의 그 이제
스프린터 하시는 분 훈련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번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저도 가서 보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켜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훈련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가까이 이 작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운동이랑 가까이 있어야겠다 해서 그때 헬스장도 그 PT를 끊고 그리고 우리 훈련하시는 이제 코치님들하고 같이 뭐 스트레칭 하는 거라든지 그런 같이 하고, 물론 달리기 이제 훈련은 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지켜보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도움이 됐었고, 그때 운동이랑 항상 가까이 지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초반에 이제 헬스장에서 가르치고 혼자 연습하는 걸 보면 그 트레드밀에서 뛰지 않고 걸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혹시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최준혁 배우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 이제 세 가지 두 커플에 관한 이야기죠. 각각 다 선수와 트레이너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트레이너들 이전에 선수였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선수의 미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최준혁 씨가 연기한 인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형욱이라는 인물도. 근데 형욱이라는 인물만 영화 속에서 과거가 묘사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다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공민정 씨 지연 캐릭터도 어느 정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최준혁 씨가 맡은 인물 6명 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가 자기 연기를 맡게 되면, 캐릭터를 맡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이 상상해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 같은 문외자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 인물이 과거에 어땠을 것이라고 혹시 상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영화에 나오지 않는 이 인물에 대한 생각을 본인은 어떻게 가지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다 질문 쉬운 거 하고 어려운 거 해주시는데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충분히 계속해서 생각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형욱도 그 이제 코치가 되기 전에 선수 생활을 좀 빠르게 이제 자기 실력이 빨리 이제 저하되는 거를 느끼고 빠르게 이제 내가 코치 생활이나 지도자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빨리 변경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현수가 항상 이제 저랑 같이 리즈 시절 때 이제 1등을 항상 하기 전에 제가 1등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현수가 상상이 나죠. 네, 그렇죠. 제 후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하고 저는 빨리 지도자 길로 나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환이라는 친구도 이제 1, 2등을 막 이렇게 다투는, 이쪽 틈에 나는 낄 수가 없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운이 좋게 실업팀에 이제 코치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사실 정우라는 캐릭터를 이제 비춰보면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엄청난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랬을 때 사실 연민도 느껴지고, 나라도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같이 함께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임지우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 이 극중에 등장한 인물들이 그 6명 중에서 5명은 사실은 다 뭐라고 할까요? 신체적인 쇠약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극중에 나이나 활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임지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극중에서 6명 중에서 유달리 당연히 가장 젊은 피이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은 고등학교의 경력을 보면 정점을 지난 인물로 설정된 게 굉장히 흥미롭죠. 1학년 때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 어쨌건 이 배역을 맡으면서 영화 속에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이런 어떻게 생각하는 선배님들 사이에서 연기하시는 게 어떠셨는지 먼저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제가 처음 이제 그 준혁 배우님이랑은 오디션장에서 만났고 제 상대 대사를 쳐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환 선배랑은 예전에 소셜포비아라는 영화에서 한번 같이 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습장에 갔더니 갑자기 형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그렇게 만났고 성일 선배는 좀 늦게 만났는데 우선 현장에서 제가 정말 그 형들께 감사했던 거는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시고 먼저 밥도 먹자고 해주시고 신한이 형 밥 많이 사주시고 성일 형도 밥 많이 사주시고 같이 태닝도 했어요 신한이 형이랑.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제가 아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좀 연차가 낮은 배우로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좀 확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무슨 계단 그 학교 교실에서 오르는 연습하거나 이런 장면들도 다른 분들 약간 힘겨워 보이시는데 전혀 힘겨워. 네, 뭐 현장에서도 저는 네. 팔팔했습니다. 지금 찍을 때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운 설정, 예를 들면 연출가가 해야 되는 선택을 좀 제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영화를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옴니버스 형식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작품은 이런 구조로 짜여서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감독이든 새 이야기를 서로 엮을 것을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별개의 단편 영화 색깔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감독님은 놀랍게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사실은 이제는 과거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만 부딪히게 하셨고 다른 장면에서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도 없고 경기를 달리기를 하거나 한 직후에 복도나 그 선수 등록하는 곳에서 이 위에 그 트레이너들끼리만 서로 과거에 뭔가 있었던 듯 가볍게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만 엮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창작자라면 정호가 무슨 임지호 씨가 연기했던 그 준서의 무슨 사촌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병립하는 이야기처럼 세계를 묘사하시고 최소한으로만 엮으셨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은 조금 쓸 때부터 그리고 촬영 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서로 이제 뭐 이런 트랙이라든가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의 직장이고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알고 있다라는 설정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배우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것도 반갑게 인사는 하지 말자 서로 이제 왜냐하면 지나가듯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실업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 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그냥 인사 정도 그렇게 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 현수, 준서, 정호는 현실과 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관계에 대한 건 조금 제가 좀 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영화에서 많이 설명되는 인물에 이입해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응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현수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현수를 응원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 1등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걸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저는 사실 가장 그 스포츠 영화로서 저한테 독특하게 보이고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2차 경기의 결과였습니다. 사실은 영화가 첫 번째 경기를 시작부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끝나는 경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서 세 인물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방법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되면 경기 결과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각성한 임지호 씨가 극중에 그 준서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예를 들면 3등에서 2등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3등에서 2등이 된다고 하고 혹은 또 4등이었던 현수가 2차 경기에서 3등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그 박윤규 씨가 4등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영화의 결말은 똑같았을 거예요. 어차피 1, 2, 3등은 그 세 사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애초에 그리는 것하고 똑같은 결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1차전과 2차전의 1, 2, 3, 4등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4명이 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그 결론을 내시는 것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뭐 많이 뭐 프리프로덕션이나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거에 더 공감을 할까? 과연 영화적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내가 그 안에 영화 속에 들어가서 이입을 할까? 였던 것 같은데 관객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으니까 뭔가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입을 하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영화도 그렇고 어떤 모든 것에서 그래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이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유지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현수 같은 경우에는 5등으로 들어왔는데 정호가 이제 약물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대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 걸렸으면 결말에서. 그래서 그런 포인트 정도 하나 정도는 이제 추가를 했고 그 이외에는 그냥 이 영화가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이거 봤을 때 조금 우리 상과 좀 비슷한 그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묘사되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버릇이 좀 있는데 이제 농담처럼 여태까지 말했지만 이게 진심인데요. 박인규라는 인물도 영화에서 묘사가 안 돼서 그렇지 당연히 그만의 피눈물 나는 눈물 스토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화의 그런 방식이.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꼭 좀 관객 입장에서 첨언을 드리고 싶고요. 공민정 씨께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와 저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의 폐허 속에서도 그나마 최후의 어떤 행복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옆에 있는 사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처음 결과를 보고 났을 때 묻고 싶은데도 안 묻잖아요. 들어오는 때 늦게. 근데 거기서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가 무엇보다 영화에서 가장 눈물 나는 장면에서의 그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위로해줘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스프린터의 공민정 씨의 또 그 장면을 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사람이 현명하고 그 대사들 같은 것이 인상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화되어 있는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그런 인물들이 연기할 때 배우는 어떤 가짐으로 마음가짐으로 혹은 어떻게 그 장면들을 연기하는지 여쭤봅니다. 사실 지금의 지연의 캐릭터가 나오기까지 감독님하고 굉장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사실상 처음에 초고 나왔을 때 저는 이 여자의 욕망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서 이 여자의 욕망은 이혼인가요? 막 물어보고 아니 왜 이게 대가도 없고 이유도 없이 이렇게 도와주죠?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좁혀 나갔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뀌긴 했어요. 초고는 진짜로 알 수가 없었고 제가 이렇게 동기가 없고 움직이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목표는 이혼밖에 없나 마지막으로 하나 뭐 잘해주고 내가 떠나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째 이 각 팀마다 각 조력자도 각각의 인물의 그 욕망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지연은 뭘까 생각했을 때 공동체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예를 들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진짜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 마음으로 어떤 그런 좀 이상적인 부부의 개념인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타협을 갖고 내가 현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네, 연기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그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이제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예전에나 과거의 나이기도 하고 이 사람을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이제 아내로서 좀 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좀 그런 따뜻한 얼굴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공민정 씨 팬이기도 한데요. 다른 영화에서도 연기들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장면들이나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게 연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아침에 샌드위치 같은 걸 싸지 않습니까? 샌드위치를 자르다가 빨리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퇴근하면서 이제 그렁그렁하게 쳐다보는 남편을 향해서 얼른 이렇게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이 인물의 어떤 가장 힘이 되는 현수가 바라보고 싶은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 혹시 연기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네.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이런 그냥 일상이었던 것 같고 그날은 뭐 일상과 다르게
너에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았고 현수에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하고 막 정신 없을 테니까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람 빨리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래도 현수 사랑하시죠? 네, 이번에 박성일 씨께 여쭤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사실은 다른 인물들하고 달리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커플 각각의 그 트레이너와 선수 사이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것에서는 그 개인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은 사실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혼자 나오잖아요. 혼자 나오는 장면도 영화가 또 외롭게 굉장히 많이 묘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짐작은 할 수 있겠으나 배우 입장에서 현수는 왜 그렇게까지 사실 미니어들도 초반에 도와줄 마음에서 살짝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왜 아내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 더군다나 선수인데 트레이너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영화 보면서 진짜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마냥 너무 답답한 친구잖아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수 되게 그 계통이 되게 좁아서 그 판도 되게 좁아서 누가 기록이 얼마나 났다 보면 다 대관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장이 이제 은퇴할 때 됐는데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러고 있을까? 뭐 이제 실업팀에서도 퇴출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소문이 돌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들은 거죠. 현수는 들었고 누구도 내 편이 없구나. 그리고 집에 손 벌리기는 싫고 뭔가 구태연연하게 그냥 혼자의 길을 스스로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외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지호 씨께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 인물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랭킹 1위인 그런 성적을 내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한 2년 정도를 사실상 허송세월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제 각성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뜻이 있거나 막 성실하거나 생각이 많았던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최후의 어떤 생각을 해서 다시 열심히 하게 됐을 때 인물의 마음을 아마 상상하셨을 텐데 그런 건 어떤 건지 또 한 가지는 지원과의 관계가 사실은 선생님이긴 하지만 코치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저보다 재계약 때문에 저희 정규직 전환 때문에 그런구나 하는 것까지 그랬을 때 그 선생님과의 같이 대화하는 장면들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연기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은 요즘의 10대들과 제가 10대였을 때 10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서를 생각할 때는 제가 10대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연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1등이고 지금도 최고 레벨의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고등학생의 어떤 마음으로는 내가 요 정도 해도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육상을 그냥 즐기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하는데 뭐 대회에 나가서 1등 못해도 2등 3등 대학 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준서가 육상을 좀 대했는데 그게 준서가 육상을 대한 태도가 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난 이걸 되게 잘하고 난 이걸 너무 재밌어 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에게서 육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준서에게는 좀 영화상에서 그렇게 길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좀 준서가 각성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뭔가 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어떤 간절함이라기보다는 정말 지금 내가 당장 할 게 없다. 내가 육상밖에 좋아하는 게 없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가 진행되면서 준서가 점점 이 코치님의 누군가 날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육상에 대한 어떤 애정을 점점 쌓아갔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네, 그 선생님과의 코치와의 관계에서 네. 그 상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준서가 제가 10대 때 준서가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을 알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2차전 딱 들어가기 전까지 대본에 써 있었거든요. 스타트 연습을 막 하다가 지환이 뭐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런 말 했을 때 저는 그 텍스트를 보고 아, 준서가 지환이 어떤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지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지환이가 확실하게 저희 영화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인데 네 인생이 달렸어 10초 안에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준서가 좀 그거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의 마음을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썼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의 준서는 사실 말을 잘하는 친구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표현 못하는데 민지호 배우님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남이 너무 나가시죠. 네. 자, 이제 그 사실은 저는 영화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저 두 분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차례대로 영화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환이라는 인물, 그다음에 이제 형욱이라는 인물, 이 두 인물이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동전의 양면같이 반대쪽에 있는 인물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지환이라는 인물에 대한 질문을 좀 이제 전시환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물은 솔직히 말하면 인물이 너무 투명해서 자기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걸 제자한테까지 다 까놓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인물은 얘가 3등 안에 들어가서 국가대표 되는 것보다 당연히도 정규직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겠죠. 근데 차마 그 짓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임지호 배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경기에만 집중하고 여기 네 인생이 걸려있고 10초 안에 그것만 생각하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지환이라는 인물은 마지막 경기에 임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어떤 직업에서의 안위를 포기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인물이 숭고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지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거를 배우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환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코치를 하면서 고등 코치를 하면서 이제 정규직, 제가 목표로 하는 정규직의 문턱까지 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 갈등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는데 참 그 모습들이 제가 실제로 평소에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선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육상 현실, 이제 육상의 현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코치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게 정말 언제 육상을 그만두고 이 정규직이라는 뭐 교수가 되거나 정규직이 되거나 이런 이 많은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많이 물어봤더니 지환 같은 상황들이 누구한테나 다 있고 현수처럼 버티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거의 이제 빠른 선택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갈등하는 것들을 조금 빨리 잡았던 것 같고, 이 평소에 이제 나라는 전신환이라는 배우는 지환의 모습이 없었을까? 지금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저도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환 같이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까? 근데 돌이켜 보면 뭔가 새로운 거를 또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좀 더 이기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이제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이상적인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해왔을 것 같고, 이 지환이라는 캐릭터는 제 주변에 이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이 배우 영화를 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은 부조리함들을 경험해야 되고, 이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걸 택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또 지환의 모습들을, 지환의 뒷모습,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뒷모습들을 그런 내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런 모습들이 그렇다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화는 3등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내신 떨어지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은 코치로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저는 이제 좋아하는 표현을 좀 첫 시합 때는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두 번째 시합 때는 어느 정도 좋아해야 될까? 실제로 어땠을까? 굉장히 잡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반만 아니면 좀 더 이거를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1차전 때 촬영을 할 때 저희 가르쳐 주셨던 국대 코치님이 저 또한 그런 반응이 나왔었다. 너무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네. 2차전에서는 또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지환의 현재 그 심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했는데, 감독님이 좀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는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덤덤하게 그냥 바라보는, 전혀 뭐 제스처나 이런 거 없이 담담하게 그냥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그거는 어쨌든 뭐 지화는 그런 마음이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지원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보는 사람들에 따라 그 상황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독님이 오케이 내주신 그 장면에 그런 장면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인물이 사실 형욱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형욱의 판단을 보면 두 번 이제 판단을 미스를 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옳은 일은 아닐 테니까요. 첫 번째 미스하는 순간, 판단 잘못하는 순간은 너무 늦게 알아버렸는데 첫 번째 경기를 달릴 때 다리를 보고 이 친구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뭐 실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경기를 중지시키고 출연 아마 안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 그냥 당황스럽기도 하고 몰랐기도 하고 빨리 위기라도 넘기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누구라도 사실은 상당 부분은 형욱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극적인 공범의 행동을 했다고 할까요? 두 번째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방에 찾아와서 이제 굉장히 모종의 제안을 하게 되고, 자기가 국대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코치로 이제 끌어주겠다라는 모종의 말로 암시를 해서 정호가 얘기를 할 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심지어는 마주치기 어려우니까 고개 옆으로 돌리고 연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는 적극적으로 사실상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둠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굉장히 어두운 인물처럼 보이는데, 이 각각의 두 번의 경우에 대한 배우님의 어떤 생각, 연기하실 때 어떤 판단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감독님이랑도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여기 이 형욱이라는 인물이 그저 이제 안 좋은 길로 빠져 들어가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인간다운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인간답고, 그리고 두 번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죠. 네. 네, 사실 다들 아마 진짜 그런 일이 눈앞에 닥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근데 나는 진짜로 저를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여러분, 네. 아니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말은 그렇게 하죠. 에이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근데 진짜로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형욱이라는 역할을 좀 자세히 조금만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굉장히 눈치 보고 사실은 정호한테 굉장히 끌려다녀요. 반말하잖아요, 정호가. 네, 그리고 막 가방 저한테 막 주고 그리고 막 제가 주물러주면서 막 되게 소심하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기분이 나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표정 보면은 굉장히 흠상궂고
네. 네. 아마 그러한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형욱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죠. 네, 뭐 최진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모든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 나쁜 행동이었다면 아마 영화에 담기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 많은 울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을 5-6분께 공통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요. 여러분께 지금부터는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당연히 뭐 많은 영화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더더욱 그 스포츠 영화에서 사람들의 어떤 절박함을 간절함을 보여주지만 당연히 더 삶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도록 되어 있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이것은 직업이나 꿈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딜레마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끝이 가면 우리가 다 끝날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삶이라는 것도 마지막엔 고통 속에서 울면서 결국은 세상을 끝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당연히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는 배우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혹은 일상으로서의 생활이면 생활인대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 겹쳐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은지 극중의 상황이 아니고요. 꿈이라든지 자기 어떤 생활이라든지 결국은 울고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실 것 같은지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단히 짧게 좀 한 분씩 여쭤볼 수 있을까요? 워낙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무겁게 영화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든 뭐랄까 제가 쓸 때도 그렇고 그냥 뭐 이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떠나서 뭐 그냥 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이런 질문은 사실 뭐 전부터 뭐 이게 뭐 그런 거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들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계속 하던 거를 하지 않을까 뭔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뭐 되게 일상적인 일이고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진지해야 될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걸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현수랑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뭐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육상이랑 뭐 저희 업계랑 뭐 다르지 않은 게 할 수 있는 갈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육자도 있고 뭐 많거든요. 연구원도 있고 뭐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제적인 해방을 위해서 저는 뭐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숨 쉬듯이 죽을 때까지 연기하는 게 꿈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냥 사실 뭐 현수나 저희 배우들이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각자의 이제 선택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슴을 제일 뛰게 하는 일을 하길 원해요. 아직까지 연기보다 재밌는 걸 못 찾았어요. 맨날 찾고 있는데 그래서 연기가 아직까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나머지는 솔직히 다 힘든데. 그래서 저는 계속 가슴 뛰게 하는 이 연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힘드신 거예요? 네. 아니면 지금도 연기하시는 거예요? 네. 윤지호 배우님. 저는 준서처럼 물론 제가 단편 영화부터 연기를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하긴 했지만 준서같이 좀 시작하는 단계 이 스프린터라는 영화가 저한테 거의 첫 시작과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울면서 끝나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목표가 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일을 최대한 오래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대한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래 하려면 연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연기도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우울해질 때마다 제가 우주를 되게 좋아해요. 우주를 생각하면 나는 우주의 먼지고 난 그냥 지구에서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면 되겠다. 먼지를 떼주시네요. 그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참 인상 깊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던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사실 쉬는 기간 동안 제빵 자격증도 따시고 또 다른 자격증 엄청난 자격증들을 갖고 계신데 그게 그러면 그냥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쉬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던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이게 저도 보면은 이제 준서처럼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해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진짜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다 결혼해야 돼서 결혼을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거를 택하고 부모님의 시선, 주변 지인들의 시선들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해야 됐을 때 저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를 계속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왜 현실적으로 이 일을 왜 좋아하고 이걸 왜 일로 해야 되고 이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또 거꾸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의 관객 입장으로 제가 또 이동진 평론가님 굉장한 팬인데 그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계속 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를 계속 더 찾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그런 부담들이 많이 생기고 할 때는 그래 최소한의 이제 경제적인 것만 알바를 하건 많은 일들을 이제 해봤지만 최소한의 연기 생활에 전혀 방해되지 않을 정도만 해보자. 나를 바라봐주는 또 관객들이 나를 또 이제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또 어느 정도 넘어가면 저도 이 일이 지쳐버릴 것 같고 저한테 맞는 계속 컨디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이 캐릭터나 작품을 접근할 때 좀 여유도 좀 찾고 또 그리고 작품이 끝나면 또 잘 쉬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람 일은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공황장애를 겪어가지고 이제 오디션 같은 걸 전혀 못 보고 막 버들버들 떨고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갖게 됐고 그랬었을 때 닥치는 모든 것들을 다시 내가 새롭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었을 때 기본이더라고요. 기본기.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그때부터 이날을 기다려서 기본기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기본을 향해서 달려가면 언젠가 정상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1등을 경험했던 정상에 섰던 인물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그런 부분만을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짤막한 시간이나마 이제 마이크가 준비된 것 같고요. 질문 한 가지씩 해주시면 답변 주실 겁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굉장히 추웠던 겨울에 아리랑 시민센터에서 영화를 첫 번째 봤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두 번째 봤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좀 더 이야기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은 더 파악이 잘 됐고 궁금했던 거는 첫 번째 봤을 때 못 느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영화의 음악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과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음악을 어떻게 조율해서 쓰셨는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신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도 가장 궁금했던 게 그 갈등적인 요소였는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미 질문을 잘 해주셔서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그 캐릭터를 구축할 때 그 갈등에 대한 그런 감정선을 배우님이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구축하신 다음에 감독님이랑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구축해 나가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연기하면서 그 씬마다 디렉팅을 따로 받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음악 감독님들 되게 좋은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저도 이제 뭐 단편 영화를 만들던 시절부터 뭐 지금 되게 좋은 음악 감독님을 만나거나 어떤 음악은 약간 연출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건 단편 영화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컷 고상이라도. 근데 음악은 완전히 제 손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영화는 이제 준비할 때부터 음악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영화 이제 제작 전에 음악 만드는 학원 다니면서 음악을 이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어디에 어떤 음악을 넣을 거야, 어디에 어떤 효과인지 음악인지 모르는 같은 음악을 넣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음악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음악 만지는 그 기술력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뭐 되게 뭐 만족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적절한 군데에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음악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의 뭐랄까 넣어야 되겠다라는 타이밍에는 넣었던 것 같고요. 음악을 만드는 그런 그 뭐랄까 작곡 능력은 뭐 뛰어나진 않으니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음악 감독님을 썼더라도 뭐 그런 조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을 거다, 낮았을 거다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일일이 학원까지 다니시고 제빵은 왜 배우시나요? 영화에 빵 만드는 장면 안 나오거든요. 저희 자영업자 촬영 될 것 같은데 네. 빵을 만드는 물어보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지은 역스탁이 수행력 찍고 다음 영화 준비하다가 이 영화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럼 난 이 영화만 준비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 뭔가 좀 나한테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했었죠. 그러다가 시나리오도 쓰고 네. 자유롭게 좀 해보자 다시 마치 학생 때 데뷔 전 이런 시절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좀 그래도 가볍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지완에 대해서 이제 지완의 과거는 어땠을까? 지완은 어떤 육상 선수였을까를 먼저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현수랑 뭐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만 이 둘에서 오는 저는 긴장감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이 관계가 어쨌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은 현수와 어떤 관계였을까, 또 형욱과 어떤 관계였을까 이런 관계들을 먼저 설정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육상계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육상계를 포기는 했지만 코치까지 하면서 이거를 이제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준서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 전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준서에게 이제 저도 아까 백롱원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 모습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그만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현실보다는 좀 더 힘들게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과격하게 이제 막 그렇게 맞아가면서까지 이제 그렇게 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준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꼰대 코치로 봤을 때는 좀 약간 편해 보이고 막 실력도 들쑥날쑥하고 하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럼 금방 포기하겠지 했는데 더 해보겠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은 지원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갈등하는 장면들을 혼자서 이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감독님이 굉장히 리허설을 많이 하시는 편이어서 저희가 육상 훈련도 매번 같이 할 때 감독님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대사 뭐 안 외워졌어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잘 찍어주셨고 이 부분 좋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앞에 현수와 지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
이제 감독님이 잡아주셨고 거의 감정에 대한 것들은 감독님이 잘 받아주셔서 뭐 그냥 밥 먹을 때 조금 디테일들 뭐 그런 대사의 톤들 이런 것만 조금 뭐 좀 더 짜증을 낼 때 좀 더 짜증 뭐 좀 더 시크하게 할 때는 좀 더 시크하게 그런 것들만 잡아주셨지 거의 그런 감정선에 대해서는 다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러닝타임이 1시간 27분으로 조금 짧은 편이기도 하고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인물에 대한 관계를 최소한으로 묘사를 해주셨다고 시간 배분도 새 인물이 이제 고루되도록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최소한의 묘사나 뭐 담백한 표현으로 인해서 좀 덜어낸 장면이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더 보충이 될 만한 설명을 덜어낸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런 게 먼저 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작 여건 이런 것도 좀 깔려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내가 뭘 찍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깔려야 되는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질문 같아서 말씀드린 러닝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길게 간다 짧게 간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요. 못 찍었던 장면 같은 경우에는 한 씬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씬은 이제 진행 중에 이제 그러면 요거는 없이 간다라고 했었고 저희가 그 실제로 스토리보드에 그렸던 컷 중에는 딱 한 컷을 못 찍었고요. 모든 컷은 다 찍었고 그리고 모든 씬을 거의 다 넣은 것 같아요. 짧게라도 못 넣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드론으로 찍은 거 그런 거 그냥 소스들 뭐 그런 거 정도고 한 컷 정도는 못 찍고 찍은 건 다 썼던 것 같아요. 단거리 영화인데 뭐 2시간 반이 좀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더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하나만 해주시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운동선수들한테는 등번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등번호에 있어서 어떻게 특별히 뭐 번호 선정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연출부는 제작부들한테 이제 몇 개 경기 뽑아가지고 이 등번호 좀 따와라.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루틴이 있는 애들이 과연 몇 등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 중에 좀 특출난 행동을 했던 애들 번호를 좀 집어넣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번호는 실제랑 좀 비슷하게. 네,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뜻깊은 자리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의 마지막 말씀 듣고 나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이제 어제 예매가 열렸어요. 예매가 열렸고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개봉 전에 이렇게 뭐 최대한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달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뭐 부담 없이 정말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훅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많이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여러분 역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날도 좋은데 영화관에 오셔가지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모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는 무언가를 이제 끝맺음 하시거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길을 잡아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2번 이상 볼 때부터 새로운 게 더 많이 보이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소문
너무 이렇게 과하게 내주지 마시고 정말 보신 만큼 진심된 그런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진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매가 시작됐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